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 쌍용차 관련돼 가지고 얘들이 일단은 지금 뭐 상패가 된다는 건 아닌데 좀 그래. 이 에디슨 EV 관련돼 가지고 요것만 좀 정리를 먼저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지금 보시면은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대금이 마지막에 3천억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처음 얘기 나왔던 게 이 정도 나왔습니다. 4, 5천억 정도. 근데 문제는 여기 인수 금액 중에서 본인들이 납입할 수 있는 돈이 10%가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기사에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뉴스가 나와 있었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1.75%만 현금으로 변제를 한다.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을 한다라는 요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본인들이 들고 있는 돈이 1.75% 약 2% 정도만 본인의 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많이 잡아봤자 100억이었단 소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 아니냐? 나머지 돈은 본인들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걸 돈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쌍용차의 지분을 담보로 쌍용차의 공장을 담보로 요걸 가지고 이제 돈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M&A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쌍용차 부지가 평택이라고 하면 지금 평택항이 좀 핫한 곳이고 거기다 주변에 삼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평택에 이거를 주거 단지로 바꿔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은 실제로 경제적 가치를 맥스로 잡았을 때 5조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까보셔야 알겠지만 쌍용차의 부지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은 땅만 팔아도 1.5조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팔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 그럼 5조까지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수익만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이익만 1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이건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나온 보고서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라는 게 돈을 보고 들어가는구나 였는데 문제는 요 자본금이 너무 미비하고 자본의 출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뭔가 사업 활동이라는 거는 자본을 이끌어서 더 많은 자본을 벌어들이는 게 사업인데 거기에서 이 자본의 출처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자본금 자체도 너무 적은 돈으로 너무 큰 걸 삼키려고 했다. 요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조금 걱정시 됐던 문제시 됐던 부분이고 결국엔 이걸 누가 반대했냐 그러면은 쌍용차 직원들이 실제로 에디슨 EV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쌍용차 직원분들이 반대를 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전기차를 하는 건 맞아. 얘들이 실제로 전기버스를 만드는 건 맞아. 전기차 플랫폼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정말 쌍용차랑 시너지가 나느냐. 그리고는 이 조그마한 회사가 쌍용차 위로 올라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래서 우리가 대금 지급 기한이 있었는데 요것도 준수를 못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을 땡기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떴죠. 테마주로서 뜨고 관련주가 많이 뜨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까보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게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에디슨 EV의 이렇게 보면 회사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업이 그동안 전기버스라는 걸 만들면서 상장사로서 혹은 상장을 이렇게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댔던 회사의 채권단들이 채권이 이제 회수가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죠. 딱지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거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상장 폐지로 연결되냐 그러면 상장 폐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 물려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미 여기가 그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올라있는 상황에서 파산까지 됐다? 그럼 먹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 과정에서 에디슨 EV라는 친구가 엄청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021년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됐었고요. 그러고는 이게 다시 UNI라는 친구까지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도 또 한 번 미친 약간 단타장이 열렸었는데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작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사안이고 파산 신청이 무조건 이게 상장 폐지냐. 일단은 나온 얘기는 오늘 이제 입장 발표한 거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상장 폐지 이런 얘기보다는 파산 신청한 거를 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 법적 해결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파산이 되던가 아니면은 돈을 갚던가 라는 건데 돈을 갚으려는 노력은 할 거예요. 왜냐면 파산 신청된 금액이 40억 언더입니다. 36억인가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억대라고 하면은 땅을 판들 뭘 팔든 그치 버스가 한 대 1억 이어간다 그러면은 버스 15대 팔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도 해주시는데 원래 PD 출신의 회장님이 이분이 또 TV도 출연을 하셨죠. 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국민 MC 분이랑 이렇게 자기의 뭔가 비전 같은 걸 설명을 하고 솔직히 거기에 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와 비슷한 이름도 에디슨이라고 지었고 그런 것들을 믿고 혹은 그런 것들을 보고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미리 선침해를 했던 선침해라는 거는 미리 샀던 분들이 계시는
거죠. 요런 상황에서 미리 사놨다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위에서 털고 나온 형들은 본인 계좌든 차명 계좌든 분명히 이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1억이 넣으면 1억이 10억이 됐고 100억을 넣으면 100억이 1000억이 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이렇게 거래정지 삐 돼 있는 상황이. 그리고 이 거래정지가 언제 풀리느냐? 원래는 상장 폐지 심사 요건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심사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지금은 한 가지가 더 걸렸죠. 파산 신청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풀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의 신라젠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에디슨 EV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게 상장 유지가 되든 상장 폐지가 되든 뭐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정리매매라는 게 엄청나게 헐값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10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거래 정지 상황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골치가 아픈 거죠. 네, 골치가 아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종목들은 투자가 아니고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한다면이라고 했을 때는 인수하고 난 뒤에 들어가셔도 돼요. 뭔가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 관점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매매 관점에서 이 기업이 정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0.1%도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하실 때 거르는 게 좋다라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뭐 테마주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뭐 한국의 몇몇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무도 불안하고 대주주의 지분도 불안하고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그런 기업들에 물렸을 때는 정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중한 시드를 이런 데다가 좀 높은 비중을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어쨌든 하이닉스가 SK 인수된다고 할 때 샀으면 1만 원대 아니냐. 며칠 전 1억 에브 에디슨 들어간 분 신경 인터뷰 하나요? 그분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못 들어오겠죠 오늘 같은 날은.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SK 인수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는 부채 덩어리지만 부채만 해결되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SK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부채를 해결할 만큼 돈을 들고 있는 기업이었죠. SK텔레콤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현금 순환이 좋은 기업이 비전을 가지고 인수를 하는 거였는데 그 M&A와 이 M&A는 전혀 달랐죠. 그 베이스는 뭐냐 그러면은 돈이 너무 없었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제대로 잘 하는 친구가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슈의 중심에 서가지고 꿈을 팔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에디슨 이브에 투자하신 분이 있다 혹은 에디슨 이브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멘탈 케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 에디슨 이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뭐 기억난다라고 하면은 꼭 안부 인사도 한번 좀 하시고 왜냐면 이게 내 돈이 사라지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실 거기 때문에 제발 요런 문제 그쵸 재발되면 안 되는 것도 맞는데 어찌됐든 사건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에 혹여나 좀 투자금을 넣으신 분들의 멘탈은 주위 분들이 많이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게 다시 돈은 벌면 되는데 혹여나 이런 걸로 막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뭔가 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하시면은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주변에 좀 많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쌍용차 500만원 날린 거냐? 네, 500만 원이면 복구할 수 있죠. 네, 500만 원이 크면 큰데 작으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던 게 1억을 투자하신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20대인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한때 시가총액이 조 단위까지도 넘어갔던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디슨 EV가 채권자랑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급한 불은 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책임 있는 경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이 친구도 연락되면은 연락해보고 싶은데 카톡 돼 있구나. 카톡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네. 맞다 카톡이 있구나. 이 친구가 그 수산업 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오늘 소식 안 좋은 거 나왔던데 괜찮나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송에 한번 꼭 와주세요. 도와드릴 건 없지만 그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홍보 한번 합시다. 카톡은 남겨놨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지 말지라고 하는데 아니 일단은 뭐 개인 사업자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픈데 또 찌르냐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고 아마 부모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했는데 혼자서 마음고생 할 거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혼자서 할 거면 차라리 제 방송이 됐든 주변 친구가 됐든 이게 터놓고 고민을 하는 거랑 닫아놓고 고민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주제넘지만 일단 카톡은 남겨놨습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이런 사기꾼들 다 망해야 돼 씨. A few moments later. 에디슨 EV 친구한테 카톡 왔다. 잠깐만. 요거 내가 스크린샷 떠가지고
이 컴퓨터에 띄워드릴게요. 이 친구 되게 착하다. 독하노. 카톡 답장 바로 보냈네 이 친구. 맞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혹시? 일단은 에디슨 EV 이 친구 푸사는 제가 뺐고요. 제가 아까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대량으로 유통에 넘기는, 그러니까 이분이 수산을 하시거든요. 수산업을 하는 분이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하는 거를 유통을 대량으로 넘기다 보니까 홍보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대 초반 청춘을 포기하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냥 힘내자고 답변을 하고 싶긴 한데 참 빚이랑 대출은 별로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시는데, 조금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투자금에 빚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했었거든. 일단 제가 카톡은 보냈어요. 네.